사하라 사막을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관광사진 속낙타, 황금빛 석양 같은 장면들인가요? 그런데 이 거대한 모래바다가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도 이름도 빼앗긴 채 끌려가던 지옥의 길이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지도로는 그려지지 않는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수백만의 발자국이 찍혔지만 거의 기록되지 않은 발자국들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발자국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온 여성들의 침묵 속에 묻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실제 기록과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엮어낸 수많은 이들의 얼굴이 겹쳐진 한 여성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름 대신 그냥 아미나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아미나는 서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어머니를 도와 곡식을 빻고 저녁이면 불가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마을 주변의 강과 숲,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로 충분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그 세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낯선 언어를 쓰는 무장한 남자들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불길, 비명, 울음, 그리고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아미나는 팔과 목이 묶인 채 끌려갑니다. 사하라 횡단 노예무역, 즉 트랜스사하라 노예무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서양 노예무역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무역은 7세기 이슬람 팽창과 함께 본격화되어 무려 19세기 말까지 약 1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하라 사막을 건넌 노예의 수는 최소 70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서양 노예무역이 주로 농업 노동력을 위한 남성 노예를 원했다면 트랜스사하라 노예무역은 달랐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수요는 압도적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중해 세계의 여러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력인 동시에 가사노동과 돌봄, 그리고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잔혹하게도 그들의 몸값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일꾼이자, 첩이자, 젖먹이와 아이들의 보모, 그리고 종종 후손을 생산하는 도구로 계산되었습니다. 사막을 향한 행렬이 시작됩니다. 손과 목이 밧줄과 쇠사슬로 서로 연결된 채 아미나와 다른 여성들은 모래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낙타들이 물과 식량, 그리고 다른 상품을 싣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낮 기온은 섭씨 50도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뜨거운 모래는 신발을 뚫고 올라와 발을 태우고 공기조차 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이 타는 고통은 배고픔과 두려움, 수치심까지도 잠시 있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물은 언제나 가장 적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은 곧 짐이 되었습니다. 길잡이와 상인들은 그런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행렬에서 밀어내거나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성별은 고통의 양상을 바꾸었습니다. 몸은 노동력일 뿐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낮에는 채찍이, 밤에는 또 다른 폭력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밤, 사막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별빛 아래 떨리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여성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눈빛과 손길로 서로를 붙잡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아는 짧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고향의 언어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런 여정 속에서도 여성들은 서로 머리를 따아주고 상처난 곳을 돌보고 어린아이를 함께 보살피려 했다는 증언들이 전해집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때로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사하라를 건너는 캐러밴의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갈증, 질병, 폭력,
탈진으로 수많은 생명이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그 수많은 시신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여성들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어머니였고 누군가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모래 대신 돌과 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성벽이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미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오랜 상업 중심지의 시장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남쪽에서 새 캐러밴이 도착한다. 그 말은 새로운 노예가 들어온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의 소음 속에서 여성들은 다시 한번 줄지어 세워집니다. 그들의 피부색, 치아 상태, 몸의 상처, 나이, 출산 경험 여부까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값은 숫자로 거래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각자의 인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부유한 상인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집안일을 맡고 물을 나르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잃습니다. 태어난 마을의 언어 대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신 대신 주인의 신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복잡함은 극에 달합니다. 주인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소유한 이의 피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분노, 애착과 혐오가 한데 뒤엉킨 감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침묵했습니다.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런 여성들이 단지 피해자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자신이 알던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언어의 일부, 음식 만드는 법, 춤과 이야기, 이름 짓는 방식까지 작은 조각들을 몰래 전했습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중해 인근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노래, 리듬, 요리법, 민담들 중 일부가 사하라 남쪽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의 통로가 된 이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 여성들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저항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이를 서서히, 느리게 하며 작은 불복종을 이어갔습니다. 일부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며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소통망을 만들었습니다. 문헌 속에 남은 몇몇 이야기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밤마다 혹은 명절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만의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먼 남쪽의 숲과 강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하라를 건넌 여성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비극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폭력의 본질은 지금도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전쟁터의 성폭력, 인신매매, 강제결혼, 가사노동에 갇힌 보이지 않는 노예 상태의 여성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사막의 길 위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여성들이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발자국 위에 오늘의 도시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부가 세워진 셈입니다. 사하라를 건넌 여성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삶과 몸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역사의 끝에서 진짜로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이름이 지워진 채 소비되는 노동과 몸이 존재하지 않나요? 가장 약한 사람들의 침묵 위에 세워진 편안함과 번영은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을 얼마나 기꺼이 외면해 왔을까요? 사하라를 건넌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마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목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흔적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흔적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질문을 던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나요? 내가 누리는 것들 중 무엇이 누군가의 침묵과 눈물 위에 세워져 있나요?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그냥 두고 살아갈 것인가요?